안녕하세요. EBS 개념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35강 선생님과 함께 파동의 간섭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벌써 우리 35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전체 40강 강의 중에서 벌써 35강이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35강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말 그대로 파동이라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그 파동이 어떻게 서로를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데 파동끼리 간섭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상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 비정상파가 아니라 정상파, 정지한 상태의 파동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정지파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예요. 제자리에 서서 스탠딩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정상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알찬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동의 간섭을 배워볼 거고요. 간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서로 간섭해서 더 좋아지는, 더 커지는 보강 간섭이 있고요. 서로 간섭해서 더 작아지는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구분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알아볼 건 일단 파동이 겹칠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파동과 입자를 우리 구분해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파동이 충돌할 때랑 입자가 충돌할 때랑은 엄청나게 달라요. 자, 주먹과 주먹, 입자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탕 튕겨나가요. 그렇죠? 그러나 파동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파동이 오고 있고요. 옆에서 또 다른 파동이 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파동이 와서 만나면 신기하게도 그냥 더한 게 돼요. 자, 이런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이런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두 개가 만나면 커져서 이렇게 되고 지나가면 그냥 제 갈 길 가요. 파동은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 한번 보면 여기 볼게요. 이러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파동이 진행하다가 가운데서 만나면 그냥 두 개의 각각의 변이, 그걸 더한 것만큼의 진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지나가면 그냥 각각 제 갈 길 가요. 입자 같았으면 튕겨서 어떻게 날아가고 부서지고 뭐 이럴 텐데 파동은 만나면 커지고 그냥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고 지나가면 그냥 제 갈 길 가는 이런 쿨한 녀석들입니다. 파동은 입자에 비해서 쿨해요. 자, 지금 말한 것을 중첩 원리라고 하는데, 중첩 원리, 두 파동이 서로 중첩할 때 합쳐진 파동의 변이는 두 파동 변이의 합과 같더라. 따라서 왼쪽에서 Y1이라는 변이를 갖고 있는 파동과 오른쪽에서 Y2라는 변이를 갖고 있는 파동이 가운데서 딱 만나면 그때의 합성파, 이 합쳐진 파동을 합성파라고 부르거든요. 합성파의 진폭은 그냥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더라. 이게 바로 중첩 원리입니다. 그리고 각각 제 갈 길 가더라. 이거를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독립적이죠. 각자 제 갈 길 갑니다. 자, 정리해보면 중첩 원리가 적용하고 있고요.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파동의 모양이나 변이가 변하는 현상을 말 그대로 중첩이라고 합니다. 중첩됐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두 파동이 합쳐진 파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합성파가 됐다고 그랬죠? 합성파라고 부르고, 합성파. 그 다음 파동의 무엇? 파동이 중첩되었다가 분리되면 합성파의 모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기 전 모양과 진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따로따로 전파되는 이런 특징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그랬다. 잠깐 만나서 사귀었지만 각자 헤어지면 자기의 모양 그대로, 자기의 파장 그대로, 자기의 진동수나 속력 그대로 전달되는, 진행해 가는 것을 독립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동이 합쳐지는데, 중첩이 일어나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이 가운데서 만났어요. 어떻게 되죠? 두 개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합성파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갈길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얘 그대로 이렇게 이거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두 개를 더했더니 원래 변이보다 커졌죠. 이런 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동의 위상이 같아서 위냐 아래냐 그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위상이라고 하는데 위상이 같아서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변이가 커지는 그러한 간섭을 보강 간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옆에다가 자 이번에는 이런 모양의 파동과 이런 모양의 파동이 가운데서 만날 겁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서 만나면 두 개 그냥 더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위로 올라와 있는 녀석과 아래로 내려가 있는 녀석이 만나면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합성파의 모습이 0이에요. 자, 그리고 지나면 합쳐졌다가 지나면 각각 제갈길 간다고 그랬어요. 풀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던 녀석은 그냥 그대로 아래로 위에 있던 친구는 그대로 위로 이렇게 각각 제갈길 가더라. 파동의 독립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요때 두 개가 만났더니 위상이 반대여서 상대적인 위치가 반대여서 합친이 진폭이 작아지는 거의 0이 되는 이러한 간섭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파동이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요 간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다뤄볼게요. 자, 앞으로 가서 자, 중첩이 일어나서 간섭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더라. 자, 보니까 파동 1과 파동 2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변이 그냥 더하면 된다고 그랬고 올라가 있을 때는 같이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을 때는 같이 내려가 있어서 합쳐지면 올라간 데는 더 올라가고 내려간 데는 더 내려가더라. 즉 진폭이 더 커졌더라. 보강 간섭이 나타났더라.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 뭐라고 그랬죠? 마루, 산마루라고 그랬죠? 마루. 그 다음 여기 내려와 있는 부분 뭐라고 했죠? 산골짜기라고 그랬죠? 골. 쇠골, 뼈골이지만 사실 쇠골 이런 거 마루와 마루끼리 만나서 더 커지고 골과 골끼리 만나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보강 간섭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 마루와 위로 올라간 마루와 아래로 내려간 골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합치면 0이 되겠죠?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골과 마루가 만나도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이 만나서 서로 중첩돼서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을 상쇄 간섭이 나타났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위상이 어떤? 같은 위치상에 있는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중첩되어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는 현상 이걸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상이 서로 반대인 올라가 있을 때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을 때 올라가 있는 서로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되면서 합성파의 진폭이 작아지더라. 이런 걸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상쇄 간섭. 작게 만들고 싶은 거, 없애고 싶은 거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물리학은 없애면 안 돼요. 자, 없애고 싶은 거 많지만 소음. 자, 요런 데 쓰일 수 있대요. 자, 상쇄 간섭을 소음을 제거하는 데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사장 소음, 뭐 등등등 소음. 친구들이 떠드는 소음, 그런 소음이 있다면 그 소음을 마이크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소음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 소음을 만들어내면 반대 위상을 갖는 소리를 발생시키면 외부의 소음과 마이크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소음을 반대로 만든 위상이 반대가 되는 두 소리가 합쳐지면서 위와 아래와 위가 합쳐지면서 0이 되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 소음이 줄어들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이런 소음 제거하는 상쇄간섭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 외부 소음이 거의 안 들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목소리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쇄간섭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네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있었고 그 중에서 상쇄간섭은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구나라는 거 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강간섭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어떨 때 보강간섭이 나타나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S1 뭐 소리가 돼도 되고요. 소스 소리가 나오는 곳 또는 빛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군데에서 소리 또는 빛이 나오고 있는데 요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요 포인트, 요 P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S1에서 나오는 소리가 또는 빛이 P에 도달하고 있고 S2에서 나온 소리 또는 빛이 P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파동이 P점에서 만나는데 두 파동의 길이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경로차라고 부를 거고요. 그 경로차를 델타라고 쓸 거예요. 삼각형 조금 기울인 거 우리 이거 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경로차에 보통 델타를 표현을 합니다. 자, 경로차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1에서 P까지의 거리, S2에서 P까지의 거리의 차이니까 S1과 P 사이의 거리와 S2와 P 사이의 거리를 뺀 것의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거리의 차이니까 이게 경로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경로차가 어떨 때 보강간섭이, 어떨 때 상쇄간섭이 나타날까요? 자, 파동이 있어요.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경로차가 람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파장만큼 경로가 차이 났다는 얘기는 S1에서 간 게 한 파장 빨리 갔고 S2에서 간 게 한 파장 늦게 갔다고 생각해 보면 요게 한 파장이니까, 그쵸?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한 파장 지금 늦게 간 거예요. 자, S1에서 난 소리와 S2에서 난 소리가 P점에서 합쳐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 있는 고린 부분은 고린 부분과 마루인 부분은 마루인 부분과 만나면서 더 진폭이 커지겠죠. 즉 보강간섭이 일어나요. 어떨 때? 파장이 경로 차이가 람다일 때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게 중요한데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일 때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경로차가 이번엔 2분의 람다만큼의 차이가, 파장의 절반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한 파장인데 한 파장 차이가 아니라 S1에서 출발한 파동과 S2에서 출발한 파동이 반 파장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요만큼 늦게 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반 파장 늦게 갔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옆으로 반 칸만 가면 요 그림인 거예요. 지금 반 파장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파동을 그려놨고요. 두 개를 한번 합쳐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는 그냥 뭐 아직 겹치기 전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겹치기 시작하는데 올라간 부분, 마루인 부분과 고린 부분이 만나서 어떻게 되죠? 합쳐져서 0이 돼요. 상쇄되죠? 그 다음 고린 부분과 마루인 부분이 만나서 합쳐서 상쇄되고요. 마루인 부분과 고린 부분이 만나서 상쇄돼요. 아까는 경로 차이가 람다일 때는 마루와 마루가, 골과 골이 만나서 진폭이 더 커진 보강간섭이 나타났다면 마루와 골과 마루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파동이 합쳐져서 진폭이 0이 되는 상쇄간섭이 나타나더라. 어떨 때? 위상 차이,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일 때.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 요거를 이렇게 일반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람다 차이가 날 때는 보강간섭이 나타났으니까 한 번 더 람다 차이가 나도 2람다일 때도 3람다의 경로 차이가 있을 때도 4람다의 경로 차이가 있을 때도
이럴 때에는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니까 보강 간섭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분의 람다일 때, 그리고 2분의 2람다는 그냥 람다니까 보강 간섭이 나타나겠지만 2분의 3람다일 때, 그리고 2분의 5람다일 때 이렇게 반파장씩 삐끗 되는 거, 요럴 때는 서로 상쇄되는 반대 방향으로 위상이 나타나서 상쇄 간섭이 나타나더라 라고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가 있을 거고, 요걸 조금 더 정리해서 표현하면 요렇게 고급지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일 때, 즉 다르게 얘기하면 경로차가 람다, 2람다, 3람다 요런 상황에서는 보강 간섭이 나타나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일 때, 즉 쉽게 표현해 보면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또는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등등등 여기보다 원래 파장 람다보다 반파장씩 차이가 날 때, 요럴 때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찌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한 파장 차이가 난다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 그대로 겹치게 되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반파장 차이가 나면 올라갈 때 내려가 있고 내려갈 때 올라가 있으니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진폭이 0이 되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로 생각해 보면 여기 분필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 대씩 탁 때려서 분필을 왔다 갔다 진동시켜요. 근데 여기 분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분필을 진동시키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한 다음 그 다음 두 손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한 파장 차이가 나면 그 다음은 똑같이 가니까 진동폭이 더 커지겠죠. 진폭이 증가합니다. 근데 반파장 차이가 나면, 즉 하나가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에 왔는데 반파장 차이, 왔다 오기 전에 그 다음 파동이 이렇게 와요. 즉 왔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면 분필은 아무 쪽으로도 안 움직이겠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움직이게끔 힘을 주니까 분필은 진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고, 진폭이 0인 상쇄 간섭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미는 거니까 당연히 보강 간섭,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니까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짚고 넘어간 거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빛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또는 물결파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영의 실험이라고 하는 빛의 이중슬릿 실험이에요. 자, 그냥 간단하게 구멍 2개, 슬릿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하나가 슬릿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별게 아니라 S1과 S2에서 나오는 빛이 동일한 위상을 갖게끔 똑같은 빛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구멍 하나 뚫어놓고 이렇게 퍼뜨리면 어차피 S1을 나갈 때나 S2를 나갈 때나 똑같은 빛이 나가게 될 테겠죠. 그래서 이 S0는 S1과 S2를 동일한 위상을 갖는 빛이 나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S1과 S2에서 나오는 빛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 S1이 있고 여기 S2가 있습니다. 두 개에서 빛이 나가는데 딱 여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운데는 빛이 나가는데 빛이 나가는데 경로차가 얼마죠? 여기에서의 길이와 여기 P라고 했을 때 S1P와 S2P 거리 어떻죠? 같죠? 경로차가 얼마예요? 0이죠? 경로차가 0이면 거리가 같다는 얘기고 똑같이 도달했으니까 똑같은 파동이 겹쳐지면서 보강 간섭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해도 되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경로차가 달라지는데 요 지점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가운데 부분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하얗죠. 이 말은 빛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즉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왜?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부분, 딱 정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의 경로차는 얼마가 될까요? 0 다음에 얼마여야, 얼마가 돼야, 경로차가 얼마가 돼야 똑같은 모양이 겹쳐져서 똑같이 나타나요. 람다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밝은 문이 여기 요 지점에서의 경로차는 얼마겠다? 경로차는 람다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거니까 첫 번째 밝은 무늬 그 옆에 있는 밝은 무늬 사이의 경로 차이, 즉 S1P와 S2P 사이의 경로 차이, 요만큼이 경로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봐봐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이거와 같은 길이만큼 여기서 자르면 요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경로차 요게인데 요게 바로 얼마냐면 람다일 때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얼마겠어요? 한 파장만큼 더 갔을 때 밝은 무늬가 나타나서 똑같이 겹치는 거니까 요 지점에서의 경로 차이는 2람다가 되겠죠. 자, 보강 간섭은 어떨 때? 람다, 2람다,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이렇게 람다의 정수배가 될 때 또는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될 때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깜깜한 부분 있죠? 깜깜한 부분 여기는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 나타난 거예요. 자, 빛도 파동이에요. 왜? 전자기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빛의 파동성 중에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 그 전자기파의 간섭, 중첩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요 부분은 가운데 밝은 무늬와 첫 번째 밝은 무늬 사이의 어두운 부분, 다른 말로 첫 번째 어두운 무늬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의 경로 차이, 델타는 얼마가 될까요? 파동이 하나가 전달됐고 그것과 합쳐져서 0이 되는, 상쇄가 일어나는, 빛이 들어온 게 없는, 합쳐서 0이 돼서 깜깜한 거니까 그러려면 경로차가 처음 것과 반대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과 반대가 되려면 2분의 람다 뒤에서 따라오면 경로차가 반대로 돼서 합쳤을 때 0이 되더라. 즉, 요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요 지점에서의 두 경로 차이, 요만큼이 얼마냐면 바로 2분의 람다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람다의 경로차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여기는 얼마의 경로차를 가질까요? 2분의 람다보다 람다만큼 더 간 2분의 3 람다의 경로 차이를 갖고 있으면 반대 파동이 겹쳐지면서 상쇄되는, 0이 되는 상쇄 간섭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그렇더라. 즉 S1P와 S2P의 요 경로차 요만큼은 바로 2분의 3 람다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S1과 S2가 있고요.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S1과 S2가 있고, 여기 스크린이 있어요. 자, 요 임의의 지점 P가 있고요. 요때 두 빛의 경로 차이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경로 차이냐면 요만큼이 경로 차이죠. 자,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 결과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 결과를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요 두 개의 슬릿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그리고 요 가운데 선과 P점 사이의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자,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세타가 돼요. 요 각도도 세타가 돼서 경로 차이가 바로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경로차고, d 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보강간섭? 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일 때 보강간섭, 2분의 람다의 홀수배일 때 상쇄간섭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사이의 경로 차이는 얼마죠? 가운데 밝은 무늬와 첫 번째 밝은 무늬 사이에 요 첫 번째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람다니까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 그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한다면 경로차라고 한다면 그게 람다가 되는 거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인 세타는 요것분의 요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요것분의 요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 거리는 세타가 매우 작다면 요 거리,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과 비슷한 값이 되고, 따라서 요 값을 dL분의 델타 X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이 값이 바로 경로차 람다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델타 X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또는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 X는 D분의 L람다로 나타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슬릿 사이의 간격 D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과 사용한 빛의 파장 람다에 관계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있더라 라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한 거고요. 뭐 증명 과정은 몰라도 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거 없이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겠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였냐면, 중요한 건 S1과 S2에서 빛이 오는데, 소리가 오는데 두 지점 사이에 경로차가 존재하고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반파장의 홀수배이냐 짝수배이냐에 따라서 보강간섭이 나타나느냐 상쇄간섭이 나타나느냐가 차이가 생기더라. 따라서 보강간섭이 나타나는 데는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지면서, 빛의 파동이 합쳐지면서 밝은 형태,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즉 람다, 2람다, 3람다 경로차가 이러한 지점에서는 밝은 무늬가, 그리고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같이 2분의 람다의 홀수배인 지점, 경로차가 그러한 지점에서는 파동이 마루와 골이 합쳐지면서 상쇄가 나타나서 상쇄 간섭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0의 이중슬릿 실험인데 우리 경로차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건 수면파예요. 수면파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생님 같이 갖고 왔고요. 자, 한번 볼게요. 물결파의 간섭. 이게 뭐냐면 잔잔한 호수에 손가락 두 개로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튀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손가락이 물을 누르면서 물결파가 진행해 나갈 텐데 그 두 개가 합쳐질 거예요. 간섭, 중첩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이 복잡하게 섞여 있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인 영역과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인 부분에는 서로 다른 모양이 나타나고, 홀수배일 때는 보강이 일어나요? 상쇄가 일어나요? 2분의 람다, 즉 반파장의 홀수배는 약간 뒤로 밀려나면서 이때는 상쇄 간섭이, 2분의 람다의 짝수배, 즉 람다, 2람다, 3람다일 땐 똑같은 모양이 그대로 겹쳐지니까 보강 간섭이 나타나더라. 자, 이 말을 여기에서 살펴본다면 요 S1과 S2가 손가락으로 통통통통 눌러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수면파가 전달돼 갑니다. 여기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는데 점선은 마루가 뭐냐면 요 높은 부분, 점선은 골, 거꾸로 했나요? 이 점선은 밑으로 가장 내려간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고 실선은 가장 높이 올라간 마루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P0인 지점을 일단 생각해 봅시다.
P0인 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날까요? 상쇄 간섭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P0는 딱 가운데니까 S1으로부터 거리도 S2로부터의 거리도 같으니까 경로차가 0이고, 자, P0의 경로차는 0이고 따라서 보강 간섭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파장, 한파장. 여기가 어차피 물을 튀기고 있는 지점에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S1으로부터 실선까지가 한파장이니까 점선까지는 반파장이죠. 마루와 골마루 되니까 마루 P0까지는 여기까지 2람다만큼의 경로가 간 거고, S2로부터서도 반파장, 한파장에서 2람다의 경로를 간 거라서 S1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2람다, S2로부터의 P0까지의 거리도 2람다에서 경로 차이가 0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P1을 한번 볼게요. P1은 S1으로부터 실선까지가 한파장 람다라고 했고, 람다, 2람다, 3람다 사이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점선에 있으니까 S1으로부터 2.5람다, 즉 P1은 자, 절대값 S1P 빼기 S2P인데 S1으로부터 0.51, 1.52, 2.5람다를 간 거고, S2로부터는 0.51, 1.5 간 거죠. 1.5람다. 따라서 경로 차이는 그냥 람다네요. 람다란 얘기는 동일한 파동이 그대로 겹친다는 얘기죠. 즉 2분의 람다의 짝수배에 해당되니 P1도 마찬가지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자, P0와 P1인 지점은 보강 간섭이 나타나요. 그림상으로도 당연히 보강 간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P0인 지점은 실선과 실선이 만났어요. 같은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는 얘기고 보강이 일어나겠죠. P1이라는 지점은 점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보강돼서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P0와 P1은 같은 위상을 갖는 파동이 겹쳐졌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나타난 지점이고, 그 다음 Q0를 한번 볼게요. Q0의 경로차를 따져보고 싶은데 S1으로부터 Q0까지의 거리는 0.51, 1.5람다만큼이죠. 1.5람다 빼기 S2부터 Q0까지의 거리는 0.51, 1.52죠. 2람다입니다. 따라서 1.5람다와 2람다의 차이는 0.5람다. 즉 2분의 1람다. 자, 2분의 1람다의 홀수배, 반파장 차이가 났을 때는 진폭이 반대 방향으로 더해지면서 어떻게 되더라? 맞아요.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 자,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올라갔던 파동과 내려갔던 파동이 합쳐지면서 진폭이 0이 되더라. 즉 물결의 위치에 변화가 없더라라는 얘기고, 실제로 물결파의 간섭으로 보면 Q0가 어떤 지점이냐면 여기에서 요 지점이에요. 가운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여기다 그려보면 그 옆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에는 물결의 변화가 없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밝은 부분은 물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여기 어두운 부분은 물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적당한 부분이 여기가 바로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물결의 높이의 변화가 없는, 여기가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Q0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물결 수면파예요. 빛을 위에서 쪼여주고요. 그 쪼여준 빛을 밑에서 사진으로 찍은 게 지금 물결파의 간섭 사진 요거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빛이 내려옵니다. 빛이 내려오면 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옆으로 들어오면 이거 마치 뭐 같아요? 볼록 렌즈 같죠? 볼록 렌즈는 빛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도는 빛이 이렇게 따라서 여기는 밝게 나타나요. 여기처럼 하얀 부분처럼. 근데
여기 들어간 부분은 마치 오목 렌즈처럼 빛이 들어오면 꺾여서 이쪽으로 꺾여요. 밖으로 이렇게 분산시키잖아요.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옆으로 꺾여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빛이 거의 없어서 어두워요. 따라서 여기에서 깜깜한 부분, 이 어두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물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에요. 자, 많이 올라간 부분은 밝은 무늬가, 많이 내려간 부분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P0와 P1을 다시 한번 보면 P0는 마루와 마루가 실선과 실선이 만나면서 높은 마루가 됐고요. 높은 부분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을 많이 모아줘서 밝은 부분이 돼요. 즉, 요 P0는 밝게 나타나요, 지금. 요 어딘가겠죠, 지금. 밝은 무늬로 나타나고, P1은, 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골과 골이 만났어요. 점선과 점선이 만났는데, 점선과 점선, 즉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 여기는 보강 간섭이 나타났어요. 위상이 아래로 해서 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보강 간섭인데, 빛을 쬐어주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요. 왜? 빛을 옆으로 분산시키니까, 굴절돼서 옆으로 가게 되니까 요 P1 부분, 즉 여기 어딘가는 지금 깜깜하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보강 간섭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깜깜하다고 여러분 빛이 안 들어온다고 상세 간섭이 아니라 여기 물결파에서는 골과 골이 만나서 더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빛이 안 들어와서 어두워지고, 이 P1도 골로 더 많이 내려가서 왠지 상세 간섭 같지만 상세 간섭이 아니라, 어둡다고 상세 간섭이 아니라 요 P1은 골과 골이 만난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골과 마루가 만나서 진폭이 0이 돼서 물결파가 흔들리지 않는 요러한 부분이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수면파에서, 이 물결파에서 밝거나 어둡거나로 나타나고,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 여기 Q0 같은 마루와 골이 만나서 수면의 변화가 없이, 움직임이 없이 제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중간 밝기로 나타나더라, 상세 간섭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구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Q1까지 한번 볼까요? Q1의 경로차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S1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한 파장 반 파장이니까 1.5람다. S2로부터는 0.51, 1.52, 2.53이죠. 3람다. 따라서 경로 차이는 1.5람다고, 이거를 분수로 표현해 보면 2분의 3람다니 2분의 람다의 3배, 즉 홀수배, 위상이 반대가 되는 파동이 합쳐지면서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P0와 P1은 보강 간섭, 보강. 그렇죠? 그 다음 Q0와 Q1은 상세 간섭.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상세 간섭. 여기 상세. 요렇게 되더라.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밝아지거나 골과 골이 만나서 어두워질 때는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거고, 마루와 골과 마루가 만나서 높이가 변하지 않고 적당한 밝기로 수면파에서, 물결파에서 나타난다면 그때는 상세 간섭이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 가운데 부분은 어차피 S1과 S2에서 거리가 같으니까 경로차가 0일 거고요. 경로차가 0일 때는 보강 간섭이 나타나더라. 보강 간섭이 나타나면 물결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때는 높아질 거고, 골과 골이 만났을 때는 낮아질 거고, 계속 그게 바뀌니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여기 물결의 변화가 없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마루와 고리, 골과 마루가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물결 높이의 변화가 없이 계속적으로 진폭이 0인 상쇄간섭이 나타나고, 여기 상쇄간섭에서는 수면파의 밝기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적당한 밝기를 나타내고 있더라. 어둡다고 상쇄간섭이 아니라 밝고 어두운 무늬가 계속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 그 부분이 보강간섭. 보강간섭은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일 때 무엇이? 경로차가. 요때 보강간섭이 나타나고, 그 다음 상쇄간섭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일 때 나타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요게 보강, 요게 상쇄라는 거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뒤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강간섭, 상쇄간섭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정상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봤었죠? 반파장, 2분의 람다의 홀수배이냐 짝수배이냐에 따라서 파동이 겹쳐질 때 똑같이 겹쳐지느냐 반대로 겹쳐지느냐가 나타났고, 그때 보강이 또는 상쇄가 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동을 만들어줄 때 파동이 가는 파동과 반사된 파동이 한 줄에서 만나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한 줄에서 만나서 그 줄에서 파동이 옆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지한 상태처럼 보이는 파동. 실제로는 옆으로 가고 반사되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냥 제자리에서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정상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파. 정상파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동일한 두 파동이 방금 보냈던 그 파동이 끝에서 반사되면서 똑같이 오겠죠? 입사파와 반사파가 만나면서 제자리에서, 자, 동일한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중첩되면 합성파는 마치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일정한 진폭으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걸 바로 정상파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딱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인가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파동이 있고, 그 다음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는 이러한 파동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이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옆으로 진행해 가면서 두 개가 겹쳐지면서 요 가운데 점에서 나타날 텐데 어떻게 겹쳐지나를 한번 볼게요. 한 칸씩 간다고 합시다. 1초 지날 때마다. 그러면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한 칸 간 거예요. 지금 밑에다 그린 거고요. 요 노란색 파동도 마찬가지로 한 칸 가겠죠. 그러면 가운데서 한 칸 갔으니까 여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서 만난, 요 우리 가운데 지점을 보고 있는 거니까 가운데서 올라간 부분이 서로 만났으니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 합성파는 위로 증가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한 칸 더 갔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거고요. 노란색도 한 칸 옆으로 갔습니다. 반사돼서. 반사된 파동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려보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파동을 합쳐보니 마루와 고리, 골과 마루가 합쳐지면서 두 개를 합성시키면 이렇게 되더라. 즉 처음에는 위로 올라갔던 파동이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겠죠. 일단 그 다음 한 칸 더 갔어요. 여기에서 한 칸 더 갔으니 여기다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한 칸 더 갔어요. 여기에서 한 칸 더 갔으니 여기로. 요렇게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 두 개를 합쳐보면 마루와 마루가 골과 골이 만났으니 진폭이 증가하면서
요렇게 되겠죠? 가운데 부분만을 보니까 처음엔 올라갔다가 내려간 걸로 보이죠? 그 다음 한 칸 더 옆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 한 칸 더 여기까지 간 걸로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그릴 수가 있고, 노란색 파동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노란색 파동도 한 칸 더 가서 여기까지 갔겠죠? 여기니까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두 개를 합치면 0, 0, 0, 0 이렇게 되니까 다시 가운데 부분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0으로 되어가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 한 번 더 그려보면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노란색 파동도 마찬가지로 한 칸 더 갔으니 여기까지 갈 거고요. 여기에서 그쵸? 이렇게 가니까 두 개를 합치면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합쳐지면서 진폭이 무진장 증가는, 무진장은 아니고 두 배로 증가하겠죠? 더하기 된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 즉 가운데로 올라갔던 파동이 위로 또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이게 1초, 2초, 3초, 4초, 5초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초 때 어떻게 되냐면 1초 때 위로 올라갔어요. 0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그쵸? 0에 있었다가 요 길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릴 수 있고, 2초 때 어떻게 됐죠? 올라갔던 게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요렇게. 지금 가운데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 합쳐진 거니까. 물론 계속 오고 계속 반사된 게 계속 합쳐지면 모든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3번 어떻게 되죠? 여기다 그릴까요? 3번 요 상태인데 밑으로 많이 내려갔죠? 요렇게. 그 다음 4번 여기 다시 가운데로 왔어요. 그 다음 5번 다시 위로 올라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 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더 내려갔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더 내려갔다가 가운데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렇죠? 가운데 부분만을 보니, 그냥 가운데 지점만을 보니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1초 때는 내려왔다가 그 다음 1초 때는 더 내려갔다가 그 다음 1초 때는 올라가는, 이러한 제자리에서 그냥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것처럼 정지한 상태에서 진동하는 걸로 보이는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어떨 때? 동일한 두 파동, 파장과 속력과 진동소가 같은 두 파동이 서로 가운데에서 겹쳐지면서, 두 개가 겹쳐지면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서 위로, 마루와 골이 만나면서 아래로, 골과 골이 만나면서 아래로, 골과 마루가 만나면서 가운데로, 이게 계속 진동하는 이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면, 여러분들 잘 보면, 우리 지금 중앙만 봤는데요. 여기 가운데 말고요. 그 한 칸 옆에 있는 부분을 보면 1초 때도 여기는 가운데 0에 있죠. 그대로 있어요. 2초 때도 두 개가 합쳐져서 0이고요. 3초 때도 그냥 0과 0이 만나서 0이고요. 4초 때도 0이고요. 마루와 골이 만나면서 0이고요. 5초 때도 그냥 0점이 만나면서 0이 돼요. 자, 잘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위아래로 계속 진동하는 형태가 되지만, 그쵸? 그 옆에 부분을 보니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한 칸 더 옆으로 가보면, 여기서 한 칸 더 옆으로 가보면 위아래로 지금 진동하고 있죠. 그 옆에는. 그 옆에도 진동하는 형태. 즉 요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보이게 되더라. 파장이 지금 이러한 4칸, 한 칸, 두 칸, 세 칸, 4칸의 파장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정상파가 나타나게 되고, 진폭 변화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합쳐져서 0이 돼서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디라고 부르고요. 손가락 마디처럼, 선생님 손가락 마디는 가만히 있잖아요. 손가락을 움직이더라도 손가락 마디는 가만히 있죠. 손가락만 움직이고 이 마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정상파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 지점을 마디라고 부르고,
그 다음 높이 올라갔다가 낮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진동하는 부분, 진폭이 크게 진동하는 부분을 선생님 배처럼 볼로 키워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배라고 부릅니다. 정상파의 배와 마디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수면파에서 아까 생각해보면 수면파에서 높아져서 밝은 부분, 낮아져서 어두운 부분, 계속 밝았다 어두워졌다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바로 정상파의 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세 간섭이 나타나서 진폭 변화 없이 수면의 높이 변화 없이 가만히 있어서 중간에 밝기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마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상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입사파와 반사파가 가운데서 만났을 뿐인데 파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부르더라라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아.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자, 선생님이 그린 것을 여기 다시 그려놓아 있는데, 자, 봐봐요. 파란색으로 이 두 파동이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만나서 진폭이 커지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합쳐져서 0이 되기도 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즉 올라갔던 게 내려왔다, 더 내려갔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기까지 걸리는데 시간을 우리가 주기, t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파동의 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위상을 갖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정상파가 나타난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진폭이 0이 되는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마디. 진폭이 최대인 점,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제일 낮게 내려갈 수 있는 그 지점을 배라고 부른다 라고 우리가 정상파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정상파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기타줄에서 나타나요. 현에서. 그렇죠? 현의 진동, 현에서 나타나는 정상파 공명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줄을 잘 보면, 가야금을 잘 보면, 끈으로 되어 있는 하프줄을 잘 보면 끝과 끝이 매여 있고요. 그 사이에 줄을 튕기는 겁니다. 그렇죠? 끝과 끝이 매여 있으니 그 끝부분은 진폭이 없겠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과 끝은 마디가 되고 그 가운데 부분이 진동할 수 있으니 여기가 배가 돼서 정상파의 형태가 될 때 그 줄이 튕겨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타에서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자, 현의 진동.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을 진동시키면, 튕기면 줄의 양쪽 끝은 항상 정상파에 뭐가 된다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디가 된다고요. 그러면 요때 이 정상파의 파장과 진동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타줄마다 내는 소리가 다르죠? 가야금 생각해 보면, 기타 생각해 보면,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나는 소리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잡는 부분,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이 움직이지 못하니 마디가 되면서 줄의 길이가 달라지고, 줄의 길이가 달라지면 파장이 달라져요. 파장이 달라지면 V는 F 람다에서 파장이 달라지면 똑같은 줄이라면 속도가 같기 때문에 진동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가, 도가, 레가, 미가 다른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진동, 끝과 끝이 마디이고 가운데 부분이 배가 되는 이 진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걸 우리는 기본 진동이라고 불러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때의 한 파장은 마디와 마디니까 이렇게 한 파장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래 파장은 이런 모습이니까 마디와 마디를 이어서 더 가는, 이만큼 더 가는 형태의 파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정상파의 파장은 요 끝과 끝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그거의 2배가 될 테니까 파장은 2L이 된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요 실에서의, 이 끈에서의, 기타 줄에서의, 가야금 줄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진동수는 얼마가 되냐면 V는 F 람다니까 진동수 F는 람다분의 V가 되죠. 파장은 람다, 속도는 V, 진동수는 F니까 V는 F 람다는 식을 대입해 보면 람다분의 V가 진동수 F가 되면서 2L분의 V라는 진동수를 갖게 돼요. 어떨 때? 기본 진동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2배 진동을 생각해 볼게요.
자, 정상파는 이렇게 진동하는 게 겹쳐져서 이렇게 되면서 배와 마디가 생기는 게 정상파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마디와 마디가 만난 요 기본 진동을 생각했다면 그 다음 진동은 마디가 여기 있는 배가 2개 있는 2배 진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 2배 진동에서의 파장은 요게 파장이 될 테니까 그냥 요 실의 길이 요 L이 바로 그냥 파장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줄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면 매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파동의 전달 속력은 그대로니까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매질이 똑같으면. 여러분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빛의 속력이 달라지죠. 매질이 달라지니까 그런 건데 물속을 진행해 갈 때는 언제나 속력이 똑같아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따라서 매질의 종류가 같다면 파동의 전달 속력은 같고, 지금 파장이 달라졌으니 진동수가 달라질 텐데 진동수는 람다분의 V예요. 따라서 람다는 L, 속도는 V니까 L분의 V로 우리가 진동수를 쓸 수 있겠다. 그 다음 3배 진동, 배가 3개 있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때의 파장은 어차피 이만큼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 요 L을, 전체 길이 L을 3등분 했을 때 2칸에 해당하더라. 즉 3분의 2L이 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3등분 했을 때 2칸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장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진동수는 람다분의 V니까 3분의 2L분의 V, 즉 위아래로 분모 분자의 3을 곱해주면 2L분의 3V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기본 진동과 2배 진동과 3배 진동에서의 진동수를 찾아봤는데 요 관계는 재밌는 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자, 보니까 얘를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F0라고 한다면 기본 진동, 여기에다가 몇 배 해주면 2배 진동이 되죠?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2배 진동이 돼요. 2F0. 그 다음 3을 곱해주면 3배 진동이 되죠. 3F0. 아, 그러니까 현에서의 진동에서 기본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 쭈루루 가보니까 기본 진동의 정수배인 소리가, 정상파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따져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뭐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공식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걸 따져주면 돼요. 그 공식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서 진동수의 관계를, 파장의 관계를 계산해 볼 수 있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번에는 관이에요. 플루트, 리코더 같은 거, 관의 진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관은 플루트 생각해 보면 끝과 끝이 열려 있죠. 열려 있으면 공기가 진동을 잘 할 수가 있고 그 관의 끝에 배가 형성됐을 때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즉 끝과 끝은 열려 있는 배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정상파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상파를 만들고 있을 때 끝과 끝, 배와 배가 만들어지는 이때가 기본 진동, 그 다음 배 여기까지 갔을 때가 2배 진동, 그 다음이 3배 진동, 이렇게 갈 거겠죠. 자, 그 관계를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정상파의 모습, 양쪽 끝에 기본이 될 때 배가 만들어지고 배와 배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따라서 파장은 요거 마루와 마루 사이의 길이가 파장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더 그리면 마루와 마루가 되는 거니까 이게 파장이 되겠죠. 즉 L이 아니라 2L. 파장은 2L이 되고, 2배 진동에서는 배가 하나 더 들어간 거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관의 길이 그대로 요 L만큼이 파장이 될 겁니다. L. 자, 3배 진동이 늘 어렵지만 잘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두 번째 배까지가 한 파장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L을 3등분해서 그 중에 2칸에 해당되는 길이가 파장이니까 3분의 2L. 이 파장이 되겠다. 어차피 똑같은 간에 똑같은 공기가 차 있으니까 똑같은 속도로 파동이 전달된다면 진동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진동수는 F는 람다분의 V니까 2L분의 V, L분의 V,
2L분의 3V가 돼서 기본 진동수를 F0라고 한다면 이 값은 2F0 2배더라. 3배 진동은 3F0 3배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개관에서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개관은 열려있는 관이라는 의미예요. 멍멍이 아니라. 자, 양쪽 끝이 열린 관 속에서 공기가 진동할 때 정상파가 생기며 열린 양쪽 끝은 배가 될 때 가장 큰 소리가 날 거고, 그렇죠,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즉 배가 된다. 아까 기타 줄 끝은 잡혀 있으니까, 여기가 딱 묶여 있으니까 배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관에서는 양쪽 끝이 열려 있는 소리가 많이 진동하는 배가 될 때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양쪽이 마디였고요. 양쪽이 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 남은 거 뭐죠? 한쪽은 마디, 한쪽은 배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게 이겁니다. 폐관. 자,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상태의 정상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막혀 있을 때는 진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디가 형성이 될 거고요. 열려 있을 때는 가장 크게 진동할 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정상파, 공명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끝은 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의 정상파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의 정상파인데 한쪽은 마디, 한쪽은 배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동이겠죠. 그 다음 2배 진동은 이렇게 두 번째 배까지, 3배 진동은 세 번째 배까지, 이러한 모양일 때 정상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파장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가운데 중심선을 그려서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그려줘야 되니 전체 파장 요만큼은 관의 길이의 몇 배가 되죠? 지금 요만큼만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만 올라가는 것까지만 나타나 있는 거니까 전체 파장은 관의 길이의 4배가 돼야 되겠다. 4L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배 진동은 좀 어려운데 3배 진동이라고도 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만큼 점선 따라 그려보면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원래 파장은 올라가는 것까지 있는, 즉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돼야 되죠. 따라서 한 파장은 이만큼인 거고, 이것은 하나, 둘, 셋, 세 등분 한 것을 4개를 만들어줘야 한 파장이 되는 거니까 관의 길이를 3등분해서 4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3분의 4L이 파장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파의 모습은 그 다음 배가 하나 더 들어간 모습, 이렇게 여기는 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배가 2개 있고 배가 3개 있는 형태가 세 번째의 정상파일 거고요. 자, 이때 파장을 구해보면, 여러분 파장 구하는 거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냥 한 바퀴 돌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 길이가 L일 때 하나, 둘, 셋, 넷, 5개로 그릴 수 있고, 따라서 5등분 한 것을 한 칸이라고 했을 때 그게 4개가 있어야 한 파장이니까 파장은 5분의 4L이구나. 전체 관의 길이를 5등분해서 그 5등분한 거에 한 칸에 4배가 있어야 한 파장이 되는 거니까 5분의 4L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어차피 똑같은 관에서 똑같은 공기가 똑같이 진동하니까 속력은 같아요. V, V, V. 따라서 진동수 F는 람다분의 V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 여기는 4L분의 V. 따라서 여기는 계산이 좀 어렵지만 3분의 4L분의 V가 돼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보면 4L분의 3V, 여기도 마찬가지로 4L분의 5V가 되더라. 자, 기본 진동을 기본 진동수 F0라고 넣는다면 몇 배가 되는 거죠? 3배가 3F0가 되고, 몇 배가 되는 거죠? 5F0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책에서는 기본 진동, 3배 진동, 5배 진동이라고도 불러요. 여기 3, 5니까 여기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파장만 잘 구해주면 사실 딱딱딱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자, 위에 거 마저 채워볼게요. 한쪽 끝이 닫힌 관에서 공기가 진동할 때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막힌 쪽 끝은 진동할 수 없으니 마디가, 열린 쪽 끝은 진동할 수 있으니 큰 소리가 나려면, 정상파가 만들어지려면 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활용한 맥놀이라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파의 공명을 한번 봤고요. 이번엔 맥놀이. 진폭이 같고 진동수가 조금 다른 두 파동이 간섭, 우리 보강간섭, 상쇄간섭하고 있는 건데, 간섭이 나타나면 방금 앞에서 봤던 정상파는 입사파와 반사파가 간섭해서 나타나는 거였고요. 여기는 두 개의 다른 파동이, 진폭이 같고 진동수가 조금 다른 두 파동이 간섭하게 될 때 새롭게 진동하는 하나의 큰 소리를 듣게 된다.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맥놀이라고 불러요. 어떨 때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죠. 그게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에밀레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자, 뭐냐면, 자, 두 개의 소리 곱쇄가 있는데 440Hz가 있고 438Hz가 있어요. 몇 Hz 차이죠? 2 차이죠. 요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울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같이 울린다면 440Hz가 두 개가 동시에 울린다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나서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만약 같게 됐다면 이런,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소리 곱쇄에 의해서 난 소리가 합쳐지면서 간섭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진동수 차이가 2Hz였죠. 즉 2Hz의 크기를 갖는 큰 파동이 하나 만들어진다. 기본적으로 두 개가 비슷하니까 거의 겹쳐서 나타나는데 그 겹친 것과 별개로 두 개가 합쳐지면서 더 큰 소리가 나타나는 그 큰 소리의 진동수가 2Hz. 그래서 에밀레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두 파동의 진동수 차이가 맥놀이에 따른 파동의 진동수가 된다. 440과 438 두 개의 소리 곱쇄를 울리면 기본적으로 440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랑 같은데, 440으로 되는 거랑 같은데, 그 440이 겹쳐져서 큰 소리가 나타나는 부분은 2Hz 간격으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요게 맥놀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맥놀이 한번 쳐봅니다. 자, 이게 맥놀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에밀레종 방금 얘기한 거고, 비대칭 구조에 따른 진동수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맥놀이 현상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소리 봤으니까 빛에서도 나타나는 간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얇은 막에서 나타나는 간섭 현상인데, 비눗방울에서 무지개 색깔 보이는 거 여러분 많이 봤죠? 비눗방울 후 불면 무지개 색깔이 살짝 보여요. 왜 그러냐면 비눗방울 그 얇은 막을 반사하는 두 개의 파동이 간섭을 일으켜서 어디에서는 빨간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어디에서는 노란색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 부분마다 그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냐 짝수배냐에 따라서 달라졌고, 파장마다 람다가 다르니까 어디에서는 파란색이 보강간섭, 똑같은 지점이지만 빨간색이 상쇄간섭,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그 얇은 막에 의해서 다양한 빛이 보강 상쇄간섭이 나타나면서 두께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이런 경로차가 발생해서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나타나면서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개념을 들여다보면 비눗방울 표면 또는 물 위에 뜬 기름막에서 나타나는 무지개 색깔이 바로 얇은 막에서 나타나는 간섭에 의한 효과더라. 막의 위쪽 표면과 막의 아래쪽 표면에서의 반사된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지는데, 요 경로차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경로차가 발생하죠. 그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쇄,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이 나타나면서 막의 두께나 오는 빛의 파장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디는 밝게, 어디는 어둡게 하면서 무지개 빛깔이 나타날 수 있더라. 얇은 막에서 간섭이 나타날 수 있더라. 왜? 경로차가 파장에 따라, 두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모르포 나비의 화려한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런 나비 본 적 있죠?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잡아서 색소를 추출해 보려고 했는데 색소가 추출이 안 됐대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날개를 자세히 들여봤더니 색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은 어떤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사된 빛과 다른 쪽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을 일으켜서 우리 방금 얇은 막에서 본 것처럼 그 간섭에 의해서 어디는 보강, 어디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면서 그것에 의해서 그 빛의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파란 색깔로 보이게 되더라. 즉 모르포 나비의 날개의 화려한 색상도 마찬가지로 빛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살펴보면 나노 크기의 규칙적인 이 배열이 나비 날개에 있는 어떤 입자들의 배열이 특정 파장의 빛만 반사하게 되고요. 따라서 간섭되고 나머지는 통과시켜서 그러한 색상을, 아름다운 색상을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간섭에 의한 현상입니다. 보석 58 처음 봤지만 이런 보석도 있어요. 보석도 그 바탕에 있는 입자들의 배열에 따라서 빛이 간섭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따라서 이렇게 화려한 이런 색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 우리 다이아몬드의 반사, 전반사도 봤지만 보석 58의 간섭에 의한 아름다운 색상도 볼 수가 있고요. 물고기 여기는 빨갛게 여기는 파랗게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아까 모르포 나비처럼 물고기 비늘이 딱딱딱딱 배열되어 있고 그 배열에 의한 빛의 간섭 현상에 의해서 어디는 밝게 어디는 어둡게 나타나면서 이런 다양한 색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공작, 꼬리 깃털을 보면 아름다운 색깔이 반짝반짝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공작이 깃털을 막 흔들죠. 그러면 경로차가 발생할 거고 빛이 경로차에 의해서 어떤 파장은 보강이, 어떤 파장은 상쇄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색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단벌레, 별로 비단 같지는 않지만 화려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는 비단벌레도 마찬가지. 폴리카 콘덴세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예쁜 색상을 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뉴턴 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뉴턴 링 뭐냐면 뉴턴 반지 같죠? 이거 반지 같지 않나요? 동글동글한 게 왜 나타나냐? 이게 뭐냐면 평면 유리에다가 둥그런 유리를 겹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렇게 반사된 빛이 있고 더 내려갔다가 반사된 빛이 있어요. 그 두 개의 빛이 간섭을 일으켜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간 빛과 조금 더 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간 빛, 두 개의 빛이 여기에서 관찰할 때 경로차가 발생했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경로차가 발생했고 그 경로차에 의해서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이냐 홀수배이냐에 따라서 보강 상쇄 간섭이 나타나니까 특정 파장에서는 밝게, 특정 파장에서는 어둡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 어디는 환하게, 어디는 어둡게 이렇게 원무늬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반파장의 짝수배인 것과 홀수배인 곳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겠죠. 0, 2분의 람다, 람다, 2분의 3 람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여기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뉴턴 링, 어둡고 밝은 무늬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가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볼게요. 나노 크기의 규칙적인 배열이 특정 파장의 빛만 반사해서 간섭되고 나머지는 통과시켰던 건 앞에 얘기였고, 그쵸? 여기에서는 요 빛이 진행하는 요 경로차에 의해서 요 부분에 의해서 빛의 간섭이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턴 링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CD에서의 정보의 재생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하드디스크도 많이 봤는데 이번엔 CD고요. CD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CD의 정보를 기록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CD의 정보를 재생시키는 건데 그 원리가 바로 빛의 간섭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길 보니까
그림을 먼저 보니까 빛을 쏘는데 빛이 하나는 뾰족 튀어나온 피트라는 부분에서 반사되고 하나는 쏙 들어간 랜드라는 부분에서 반사됩니다. 두 개의 빛이 합성되는데 만약에 CD가 돌아가면서 어디는 피트만 반사될 거고 어디는 랜드만 반사될 텐데 그 경계에서 피트와 랜드 경계에서 반사된 빛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서 여기 마루와 고리, 골과 마루가 만나면서 상쇄 간섭이 나타나고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0이라는 정보가.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데는 빛이 잘 들어옵니다. 1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0과 1이라는 디지털 정보가 쫙쫙쫙쫙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정보를 통해서 CD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동영상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요게 바로 CD에서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정보를 재생시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 살펴보면 랜드에서 반사된 빛과 피트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상쇄되면 반파장의 홀수배 차이가 나서 서로 상쇄되면 CD 표면에 돌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트의 길이에 따라 빛의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0과 1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재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 우리 빛의 간섭이라는 거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 CD의 정보 재생 봤고요. 다음으로 볼 건 마지막 홀로그램입니다. 요새 홀로그램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기는 아직 좀 어렵죠? 어떤 거냐면 레이저 광선을 쏘면 레이저 광선이 쫙 나가는데 일부는 거울에 반사되고 일부는 물체에 직접 반사됩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거울에 반사된 레이저 빛과 물체에 반사된 레이저 빛이 간섭을 일으키겠죠. 여기에서 만날 테고 이 사진 필름에서 만날 테고 레이저, 거울에서 반사된 레이저 빛과 물체에서 반사된 그럼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간섭이 다르게 나타날 거고요.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어디는 짧게 어디는 길게 막 간섭이 나타나겠죠. 경로차가 다르니까 보강 산세 간섭이 막 다양하게 나타날 거고 그 간섭의 무늬를 여기 홀로그램 필름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필름의 레이저 빛을 쪼여서 재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게 바로 홀로그램이고 레이저 빛과 물체에 반사된 빛의 간섭을 기록하더라. 그리고 그 간섭 무늬를 기록한 사진, 요거를 홀로그램이라고 하더라. 홀로그래피 기술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 필름에다가 레이저 빛을 쐈을 때 홀로그램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요 간섭을 이용한다라는 거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번 시간에 배운 건 다양한 거 많이 배웠는데 가장 큰 건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빛이, 소리가, 파동이 서로 보강 간섭 또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현상을 빛과 소리와 수면파에서 다양한 현상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그 간섭 현상을 이용한 다양한 예시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많은 정보들을 배워왔는데 내가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 어려운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게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0분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파이팅 넘치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